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10가지 지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 노력하고도 안 된다면 한계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세 번째,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네 번째, 계산과 비교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모두 기쁘게 해줄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여섯 번째,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 하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 욕망을 줄이고 마음을 수양하십시오. 여덟 번째, 파멸을 자처하지 마십시오. 아홉 번째, 작은 일은 태도를 보고 큰 일은 능력을 보십시오. 열 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는 추진력을 유지하십시오. 첫 번째,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칭찬과 명예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온전함을 구하려다 도리어 가혹한 비방과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평가는 나의 노력과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 격으로 큰 대가와 명성을 얻는 경우도 있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는커녕 비난만 듣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것은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며 자유롭고 뜨거운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갇힌 감옥 같은 삶이 아니라 한 마리의 자유로운 갈매기처럼 창공을 마음껏 비상하는 삶입니다. 세상살이는 본질적으로 자신으로 와서 자신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노력하고도 안 된다면 한계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가고 멈추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길을 가는 것은 누가 그리 시켜서이고, 멈추는 것도 누가 가로막아서이니 이는 모두 하늘의 뜻입니다. 어떤 일을 결심하고 추진하기로 결심했다면 그 이면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어떤 일을 중단할 때에도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만든 제약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의 추진과 중단은 사람이 늘 좌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연처럼 보이는 몇 가지 필연적 단서가 얽히고 설킨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노력이 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인식해야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나친 집착은 모든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고통만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집착이 집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벼슬을 할 만하면 벼슬을 하고 그만둘 만하면 그만두고 오래 할 만하면 오래 하고 빨리 떠날 만하면 빨리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일할 수 있으면 하고 놓을 수 있으면 놓고 오래도록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서둘러 떠날 수 있으면 떠나야 합니다. 이처럼 들어 올렸으면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타인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존경받으며 멋지게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사랑, 일, 삶을 막론하고 모든 것의 이치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만 내려놓는 법을 배우면 인생은 훨씬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계산과 비교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군자에게 평생의 번민이 있을지언정 하루아침에 생기는 마음의 동요는 없습니다. 인품과 덕을 갖춘 이가 다다른 경지는 차원이 다르므로 그의 포부, 자질, 내면의 깊이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범합니다. 그들의 걱정거리는 하찮고 자질구레한 것이 아니라 완수하지 못한 사명, 실현하지 못한 꿈, 최대치로 끌어올리지 못한 자신의 가치, 재능, 충정, 공헌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한때의 영예와 치욕, 이해와 득실을 돌아볼 때조차도 과실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할지언정 절대 남과 하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매일 불안에 떨며 사소한 것에 연연하고 계산과 비교를 반복하며 사는 사람은 결코 크게 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모두 기쁘게 해줄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면 온종일 수레로 강을 건너게 해주어도 부족합니다. 한 가지 일을 할 때 아무리 멀리 내다보며 열심히 준비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한다면 목적과 상관없는 사소한 문제가 대세에 영향을 미쳐 결국 그 무엇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그 일에 불만을 드러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미움을 받을까 전전긍긍하며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들면 힘들고 수고롭기만 할 뿐 결국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게 됩니다. 여섯 번째,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 하지 마십시오.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비로소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지극히 간단한 이치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그 결과가 뻔히 보이는 일에 매달리고 심지어 사람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도덕하고 비열한 짓을 해놓고 어떻게 정도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품성의 문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짓는 문제일 뿐 아니라 근본적인 지혜를 가늠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유능한 사람은 상황을 봐가며 일을 처리하는데 능해야 합니다. 대소와 경중을 나누지 않고 모든 일을 직접 나서서 다 하려는 사람은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욕망을 줄이고 마음을 수양하십시오. 마음을 수양하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줄일 수 있다면 본심의 선성을 다소 상실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종의 벨셈 철학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얻고자 하면 무엇을 얻을 수 없고 혹은 얻어서는 안 되는지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사고의 장점은 간단 명료하고 생각의 균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파멸을 자처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내린 재앙은 피하거나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스스로 만든 재앙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늘이 재앙을 내리면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스스로 죄를 짓는다면 빠져나갈 방도가 없어집니다. 하늘이 누군가를 파멸시키고자 하면 먼저 그를 미치광이로 만든다. 라는 말 역시 비슷한 맥락입니다. 스스로 제대로 된 판단과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고집을 부리며 막다른 길, 그릇된 길로 가려 한다면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아홉 번째, 작은 일은 태도를 보고 큰 일은 능력을 보십시오.
누군가가 작은 일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고 해서 그가 큰 일에서도 그럴 거라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일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다고 해서 큰 일에서도 반드시 좋은 성과를 거둘 거라고 믿는 것은 무척 위험한 발상입니다. 물론 우리는 작은 조짐을 보고 전체의 추세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작은 일과 큰 일은 그 접근법이 엄연히 달라야 합니다. 작은 일은 한 사람의 태도를 보는데 유용하고 큰 일은 한 사람의 능력을 시험하는데 더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10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는 추진력을 유지하십시오. 끝내지 말아야 할 지점에서 끝내며 자신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포기가 빠르게 마련입니다. 후하게 대접하고 중시해야 하는 사람을 부대접하고 경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홀대하고 어떤 일을 해도 소홀합니다. 앞으로 나아감이 빠른 사람은 뒤로 물러남도 빠릅니다. 90리를 걷고 난 후에도 계속 걸어간다면 머지않아 고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반면에 90리를 걷고 난 후 걷기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한 걸음도 걷지 않은 것과 같고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 끝까지 계속 나아가는 추진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